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지책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정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책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나름의 새해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운동, 다이어트, 외국어, 그리고 독서가 있죠. 이 새해 다짐 중에서 특히 독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독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삶이 달라졌다,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이런 식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말하고 저도 그런 사람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경험을 마치 간증하듯 공유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많죠. 독서로 삶의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과정과 결과를 집중적으로 말하지만 무엇을 읽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독서로 삶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은 읽었다라는 이 동사의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읽었다, 몇 달을 도서관을 다녔다, 읽고 또 읽었다, 수개월 동안 수백 권을 읽었다. 하지만 읽는 대상인 목적어와 어떻게라는 부사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옳고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들이 읽었던 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읽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감동받고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책이 나에게도 똑같은 마법을 부려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롭게 출간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출간된 책들까지 헤아려 본다면 책은 지금 이 세상의 인구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 많은 책을 분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 미로 같은 책의 세상에서 빛을 얻기 위해서 분명 길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분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을 들어가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교보, 알라딘, 예스24, 영풍문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 각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뻔한 것 같죠? 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분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분류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냐, 그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책은 인간 정신세계의 총집합체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이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크게 이성과 감성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과학의 발전을 보면 이성과 감성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지만 이 둘의 비율과 조화가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이 시류와 발전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두뇌도 이성과 감성의 양쪽 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의 카테고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분해 볼까요? 예스24의 카테고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설, 시, 에세이, 예술, 종교 등은 이 감성의 영역이 우수하겠죠. 마음과 가슴에 감동과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입니다. 인문, 역사, 사회, 과학, 경제, 경영 이쪽은 이성의 영역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논리와 합리와 생각의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실용서들이 있습니다. 실용서들은 그야말로 바로 사용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모아놓은 책들이죠. 그렇다면 자기계발책은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에서 감성을 자극해서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저자는 좀 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성공의 결과를 펼치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이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분야는 우선 번외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감성의 영역으로 대략적으로 책을 분류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책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책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인가? 생각하는 판단력과 통찰력인가? 아니면 의미 있는 마음의 위로와 감동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죠. 물론 우리 모두는 세 가지를 다 얻고 싶고 또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 책을 선별하는 능력도 생기고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모든 일에는 자기 성찰, 즉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는 것을 느껴야 음식을 섭취하겠죠.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아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책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나서, 다시 말해서 독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설정한 후에 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는 독서를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금융자산가가 되어야 되겠다, 요즘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웠다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저는 자기계발의 동기부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좋겠지만 이 부자가 되고 금융자산가가 되고 하는 건 수많은 도전과 좌절과 또다시 일어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먼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로 도전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타산지석할 수도 있고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용서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장사의 신, 이런 식으로 각 분야의 고수들이 적어놓은 노하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직접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게 될 때, 그런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그 다음으로 저는 경제, 경영, 인문학 책을 권합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생각의 큰 틀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 고전소설, 심리학, 철학책 등 또한 읽기를 권하는데요. 원서나 원전보다는 어려운 책들을 풀어놓은 설명서를 권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나름의 직관을 얻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나 한비자, 정관종요 이런 걸 읽으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렵고 벅차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들이 읽기 쉽게 풀어준 가이드 책을 먼저 읽으면서 그 지식의 세상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도전한다면 책을 완독하는 데에만 집중하다가 알맹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서들은 알맹이를 읽기 좋게 요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지식의 갈급함이 생기면 그때 원서 또는 원작을 읽으면 마음의 갈급함으로 집중력과 몰입감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에세이를 출판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에세이와 수많은 고전을 추천하겠죠. 동기부여 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구체적이고 뚜렷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작법집 또는 우리말 사용법 책을 권하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문사철, 인문학, 역사, 철학을 권합니다.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소설은 내가 살아보지 못한 수많은 삶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을 통해 지금 나와 내 주변의 인물들을 배워갈 수 있죠. 자, 혹시 눈치채셨나요? 독서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인문학의 문사철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결국 사람을 공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언제 갈등하고 왜 마음이 틀어지고 또다시 화해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는지 등등 이런 개인의 인간관계는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고 그 모습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고 진화 발전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책을 읽어야 한다고 추천하지만 처음부터 인문학 책을 접하게 되면 어렵다는 그 심리적 장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쉬운 책부터 접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계별로 책의 난이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독서 습관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청소년, 아동을 위한 설명서 또는 요약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어른이 왜 아동서적을 읽냐고 거부감을 선뜻 보이시기도 하지만 쉬운 책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조기축구회 지난주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월드컵 출전할 수는 없잖아요. 독서도 단계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단계, 중간 단계, 나중에 최종 관문이 있는 어려운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좋은 책은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읽기 쉬운 책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고 나의 필요를 충족해주는 책인 거죠. 그렇게 읽다 보면 독해력과 책을 읽어나가는 끈기와 습관이 생기고 그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책들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의 목표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책의 접근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독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의 세상이 활자 세상이 아닌 영상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점점 더 짧아지다 못해 이제는 1분 또는 30초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도 생겼죠. 이런 영상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큰 지식과 지혜의 세상에 티끌만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즐 조각이 내 머리 안에 무수하게 많이 쌓인다고 해도 그것을 퍼즐판에 펼쳐놓을 큰 그림이 머리에 없기 때문에 흩어져 사라지고 말죠. 스마트폰 중독과 별개로 이러한 짧은 영상이 문해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 안 보고 영상으로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수한 퍼즐 조각으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자아 성장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문해력은 문장 해석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은 단어, 문자, 문단, 장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들을 연결하는 것을 문맥과 맥락이라고 하죠. 문맥과 맥락은 마치 따로 떨어진 문장과 문단을 연결해주는 고리인데요. 바로 이 문맥과 맥락이 통찰력을 만들어주고 통찰력은 곧 시스템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경영과 분석과 판단은 단지 기업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과 시간을 경영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계획하고 실행할 때 반드시 이 통찰력, 큰 그림을 통으로 보는, 다시 말해 머릿속에 설계도를 만들어내고 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결국 문맥과 맥락은 그 작은 퍼즐 조각들과 문장과 문장들이 서로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면 저것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 시스템의 논리이자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은 결국 독서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말은 그 분야가 어디든 결국 독서를 통해 나만의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서가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 삶의 설계도, 꿈을 이루기 위한 지도, 경영을 위한 계획, 이 모든 것은 전체를 관통하는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을 얻을 수도 있죠. 제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인성과 인격과 성품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오더라고요.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또한 그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지 아닌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결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은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배움의 깊이와 마음의 심성이 넓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요. 그런 사람들은 공감력을 떠나서 화를 조금 덜 내고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그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죠. 지금까지 독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서는 정독, 속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책의 배경 지식과 문맥과 맥락까지 파악하는 깊이 있는 독서죠. 시간이 제법 걸리지만 저는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속독은 실용서나 책이 전달하는 바가 키워드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때 사용합니다. 문단을 보면 그 문단의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위주로 읽어나가는 거죠. 저는 속독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때로는 속독만 해도 괜찮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 독서와 다독을 비교해 볼게요. 반복 독서는 내가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걸 말합니다. 마치 복습과 같죠. 처음 읽을 때 밑줄을 긋고 두 번째는 형광펜을 친다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부착한다거나 세 번째는 그 부분을 따로 필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반복해서 읽고 이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책의 내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죠. 이와 반대로 책은 한 번만 읽는 것이다. 나는 다른 책을 읽을 것이다. 그래서 책을 한 번만 읽고 다른 책을 읽어서 결국 읽은 책의 총량을 늘리는 걸 다독이라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가장 좋은 것은 정독하면서 또한 다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책만 보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분배를 할 때는 자신에게 어떤 마음의 울림과 지식을 전달하는 책은 정독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고, 거기에 더해서 다독을 하면 더더욱 좋겠죠.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즉 나에게 필요한 주제와 테마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단 한 권의 책만 반복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만 읽게 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어떤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와 유사한 책, 그 부류의 책, 또한 그 반대로 주장하는 책, 여러 가지 갈래의 책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권의 비법책 또는 진리의 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책은 마케팅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후에, 즉 한 권의 책을 완독한 후에 다른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권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후자에 해당되는데요. 저는 책 3권 또는 4권을 동시에 읽습니다. 책을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다른 책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건 마치 TV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것과 비슷하고요. 또 다르게 비유하자면 학교 다닐 때 여러 교과목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수학이나 영어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질려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교과목을 배치해서 학습 효율을 올리는 게 바로 시간표잖아요. 3-4권을 돌려가는 읽는 방식은 이와 비슷합니다. 물론 너무 재밌는 소설이나 마음을 이끄는 에세이는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읽기도 하지만, 정독을 해야 되는 책은 집중력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읽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독서로 나의 삶을 바꾸기 원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독서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이것이 확실하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책들은 베스트셀러, 스터디셀러 등을 고를 수도 있고요. 북튜버의 추천, 블로거들의 서평, 대형 서점 MD들의 추천사 같은 걸 읽고 고를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그 책들을 우선 펼쳐서 차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례는 책의 뼈대이거든요. 집으로 보자면 기둥과 석가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차례들이 과연 나의 통찰력과 큰 판을 보는 직관력을 키울 수 있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의 끌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에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독서를 권하지만 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모르니까요. 왜 책을 읽고 싶은지, 그분의 성향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책이라고 무턱대고 권하는 것은 채식주의자에게 육식을 권하는 무례함을 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한다는 건 결국 여러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나의 결핍은 무엇이고 나의 필요는 무엇이며 나의 이상과 현실과 욕망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욕망의 깊이와 너비를 책과 함께 조절해가면서 채우기도 비우기도 하는 것이죠. 책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고 책을 읽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누군가의 추천과 가이드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 종류의 책을 여러 방식으로 읽게 되면 결국 자신만의 독서법,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컨텐츠로는 책을 읽고 기록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즐거운 독서 생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